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오늘 피규어 소개로는 메탈비드 시리즈를 또 갖고 왔는데요. 오늘 이 소개할 제품은 건담 아스트레이 블루프레임 세컨드 리바이를 갖고 왔는데요. 이 세컨드 리바이 같은 경우에는 9월 17일 날 발매를 했고, 가격대는 2,700엔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국내가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35만원 정도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박스 패키지 보자고 하면은 우선 이 세컨드 리바의 대표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대검을 뒤로 해서 메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 아래로는 건담 아스트레이 블루프레임 세컨드 리바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지금 박스 뒤쪽인데요. 박스 뒤쪽 같은 경우에는 블루프레임의 무기인 단검으로 해서 액션 포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가까이서 봤을 때 기본적인 블루프레임의 폼과 그 다음에 대검, 그 다음에 연출적인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내용 패키지를 꺼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에서 이제 내용 패키지물을 전부 꺼내서 앞으로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선적으로 제일 앞에 보이는 거는 메탈비드의 설명서고, 그리고 그 옆으로는 각각 메탈비드의 소체와 그 다음에 무기, 그 다음 베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블루프레임 같은 경우가 기존에 있던 베이스랑 이런 식을 따로 좀 분리를 해놨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택티컬 암즈 베이스랑 그 다음에 블루프레임의 대표적인 단검과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액션 베이스용 거치대가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흔히 아는 메탈비드 액션 베이스랑 그 다음에 고정대가 있고, 그 옆에는 이번에 얼터너티브용으로 해서 이 조인트가 가깝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메탈비드 이 블루프레임의 전용적인 무기인 택티컬 암즈가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조인트랑 그 다음에 택티컬 암즈 관련해서 관련 조인트랑 액션 베이스 등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체인데요. 소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메탈비드 프리덤처럼 그 좋은 재질이 아니고 일반적인 비닐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소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느낌은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체를 제가 한번 세워봤는데요. 전반적인 느낌이 이 아스트레이 블루프레임의 그 날카로운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잘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세컨드가 되면서 그 특유의 어깨가 부분이 잘 표현됐는데, 이 부분이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부각이 되는 느낌이 잘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부분이 이 얼굴인데요. 이 얼굴이 지금 보시면은 잘 화면상은 조금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얼굴 부분이 생각보다 잘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 마스크 페이스 부분이 생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좀 만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 얼굴 부분 중에 이 뿔 부분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좀 파손 유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외형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잘 나왔고, 그리고 특강 같은 경우가 특히 이 흰색 부분이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좀 예쁘다고 보이는데, 이게 카메라 상에서는 이게 잘 안 잡혀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잘 나왔다는 부분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허리 쪽이라든지 혹은 이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기존의 그 얼터너티브 같은 경우가 이런 이 무릎 부분 쪽에 실버 톤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쪽은 무광틱으로 해서 최근 트렌드에 맞춰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생각보다 좀 잘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이나 일반적인 모습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아스레이의 그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요. 하고 다음으로는 지금 갖고 있는 이 블루프레임 프레폰하고 그 다음에 MG 세컨드 리바이를 갖고 와가지고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블루프레임 풀 웨폰과 그 다음에 MG
블루 프레임을 갖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채워보니까 각각의 좀 매력이 있는데, 블루 프레임 플랫폼 같은 경우랑 그 다음에 지금 이 가운데 서 있는 이 리바이브 같은 경우가 약간의 좀 차이가 조금 변경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MG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MG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홀쭉한 느낌이면서 약간 좀 날렵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이 메탈 빌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근육적인 느낌과 함께 약간 조금 좀 뭐라 할까요? 그 마초적인 느낌이 살짝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좀 가까이 와서 조금 비교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블루 프레임의 가장 차이점이 난다고 하면은 우선 얼굴 쪽인데요. 얼굴 쪽은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종아리의 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바뀌었고요. 바뀐 점이라고 하면은 종아리 부분의 데칼링이라든지 혹은 뭐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었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조금 발바닥 부분이요, 정확히는 발바닥이 조금 넓다라고 했는데, 반면에 이 세컨드 L 같은 경우는 약간 홀쭉한 느낌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MG를 갖고 와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MG를 갖고 와봤는데 확실하게 차이점은 확실히 얼굴 헤드 부분의 전반적인 크기랑 이런 거 부분이 좀 차이가 좀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어깨 부분도 확실히 메탈비드라 그런지 확실히 리파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데칼링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참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다리 쪽도 보면은 역시 좀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이 블루 프레임의 관절이라든지 이런 좀 부분을 좀 볼까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얼굴인데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존의 블루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크게 뭐 얼굴 도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래로 내린다든지 이런 헤드적인 부분에서는 큰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뿔 같은 경우가 약간 재질이 약간 플라스틱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부러짐에 있어서는 약간 유의점을 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부분이 열려서 좀 더 활동적이고 이렇게 부분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최대가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깨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이중 관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손목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빡빡하지만 좀 올릴 수가 있고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목이나 이런 회전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액션 포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허리 같은 경우는 제 건 약간 딱 타이트 하지만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상하 움직임에 있어서도 역시 잘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허리 스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움직일 경우에 다리의 간섭이나 이런 부분이 좀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올릴 수는 있는데 옆으로 했을 때 옆으로 좀 올려주시는 게 좀 편할 겁니다. 그러면은 다리를 올릴 때도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이중관절을 좀 태워 있는데 단점이 아무래도 움직이는 부분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방금 같이 이렇게 허리 스커트 부분이 좀 빠지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간섭이 좀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붙여지는 않는다는 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설명서에서는 이 부분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손으로 함부로 했다가는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커뮤니티에 좀 많이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움직인다고 했을 때 게이트 니퍼였던가요? 그 부분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이런 송곳 같은 걸로 해서 움직이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움직이고, 그리고 양옆에도 똑같이 했을 때, 양옆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 부분 살짝 올려서 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발목 부분이 조금 많이 타이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거는 조금 많이 안 풀어져서 좀 많이 뻑뻑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다리를 든다고 했을 때 최대한 벌리는 게 한 요 정도까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뒤쪽으로 벌린다고 했을 때는 최대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우선 간절적인 부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무기 쪽과 그 다음 백팩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이 아스트레이 계열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준비했던 백팩을 끼시면은 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닫으면은 끝나는데요. 대신에 이 블루프레임 세컨드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레드 프레임 카이나 혹은 얼터너티브에 나왔던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짝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된 이 세컨드 전용으로 나왔던 이 에너지팩인데, 에너지팩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는 이 조인트로 해서 바로 꽂으면 돼서 하면은 전반적인 이 블루 프레임 세컨드의 모습이 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좀 펼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밀어볼까 하는데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크게 대표적인 블루프레임 세컨드의 전용인 이 택티컬 암지가 있는데, 택티컬 암지 같은 경우가 이번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부분이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반적인 다이캐스트를 좀 썼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게틀링건 폼으로 바꿀 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움직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차후에 액션 포징을 한다고 했을 때나 이런다고 했을 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느낌은 흰색 부분에 보시다시피 이쪽 같은 경우가 은색 실버톤 계열로 해서 지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부분을 벌리면 게틀링건의 모습이 되어 있는데, 게틀링의 느낌이 전반적으로 좀 날카롭고 좀 화력이 세 보인다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레드 프레임에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펼칠 수가 있고, 이 부분도 역시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빼서 여기 부분을 빼면 조인트가 나오고, 그리고 이 부분을 빼면 손잡이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교체해서 팔로 교체한 상태에서 여기 보이는 이 동그란 볼 조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으로 껴서 맞춰주면은 하면 전반적인 이런 느낌인데요. 양쪽으로 한번 더 껴봐서 어떤 느낌인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낀다고 했을 때 약간 일반적인 연출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형식에 본다고 했을 때, 그리고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폼을 한다고 했을 때 MG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펙트 파츠를 껴줘서 좀 더 화려한 연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번 메탈비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펙트 연출이 좀 없어서 약간 다소 아쉬운 느낌이 좀 있고요. 다음으로는 게틀링건을 이용한 폼을 볼까 하는데요. 게틀링 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빼고, 그리고 이 조인트 부분을 다시 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손잡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에너지 팩을 빼서 이 부분으로 껴주면 되는데요. 그리고 아래쪽도 같이 껴주시면 됩니다. 게틀링건 폼이 완성되고요. 택티컬 람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유명한 아머 슈나이더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머 슈나이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단검 형태의 두 자루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총 네 자루 같은 경우에는 다리 쪽으로 숨어져 있는데요. 다리 같은 경우가 발바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발바닥 같은 경우가 손으로 하기에는 좀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송곳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은데요. 이거를 빼면 이런 날카로운 형태로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등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해서 쭉 밀어 당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의 보시면 이러한 형태의 아머 슈나이더가 두 개가 되고요. 그리고 양옆 똑같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스타일로 해서 액션 포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다시 집어넣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뾰족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아머 슈나이더 두 자루를 더 갖고 왔는데요. 아머 슈나이더 같은 경우에는 날 같은 부분이 은색, 도색으로 해서 날카로운 단검 형태로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역시 이 검은색 부분은 약간 무광으로 도색을 마감을 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페셜 기믹으로 이쪽으로 이번에 블루 프레임에서 추가적으로 기믹된 건데요. 우선적으로 이 백팩 부분을 좀 빼고 나서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 백팩 부분이 추가된 점이 뭐냐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좀 더 날카로운 모습으로 액션 포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흰색 부분이 조금 뻑뻑하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 좀 유의하게 움직이시고, 그리고 뒤쪽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송곳으로 해서 이 부분을 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파츠가 오픈이 되는데, 이 부분을 해서 전개를 하면은 좀 더 시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날렵적인 모습이나 액션 포징을 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번에 공식적으로 넣어준 페이스 가드를 좀 볼까 하는데요. 페이스 가드 같은 경우에는 좀 얼굴을 떼서 역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가드를 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게 페이스 가드 부품인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조금 분실의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에서 바꿔볼까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떼고요. 이렇게 떼주고, 그리고 이 슬립 부분을 떼야 되는데, 슬립 부분 같은 경우도 손으로 할 때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이 송곳으로 이용해서 빼주면 되는데, 방금 보시다시피 이 부분도 잘 빠지고 부품이 작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작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좀 잃어버리지 않게끔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페이스 가드 형태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우선 이 페이스 가드를 얼굴에 다시 붙이고요. 대신에 했을 때 이런 형태로 붙여주면 되고,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주면은 끝납니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페이스 가드 형태의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얼굴을 꽂으면 하면 이런 역동적인 포징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좀 등 쪽에 많이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좀 잡히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액션 베이스를 쓴다고 해도 역시 동일하게 멋진 포징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용 베이스 관련인데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 타입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이 액션 베이스 큰 거와 그 다음에 택티컬 람즈 전용으로 한 이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인 택티컬 람즈를 붙일 수가 있는 거나, 혹은 이쪽으로 해서 이 단검이나 이런 부분을 좀 놓을 수가 있고, 혹은 껴서 좀 더 다양하게 연출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이런 조그만 액션 베이스를 해서 좀 더 다양하고 조금 출력적인 연출을 할 수 있는 조그만 베이스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홈스테이지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택티컬 람즈를 들 수 있는 그런 조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면은 좀 더 괜찮은 포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 마무리 클로징 시간인데요. 클로징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사진 액션 포징으로 해서 계속 마무리로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개인적인 소감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블루 프레임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그리고 프로포션이나 혹은 그 외 연출적인 모습도 되게 액션적이고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NG처럼 약간 임팩트 파츠가 없다는 점이나, 혹은 조금 발목적인 부분이 좀 단단해서 이슈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다음으로는 이 관련된 팩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하고, 크게 이렇게 불편하다는 점이나 그런 점은 없기 때문에 만족도는 상당히 큰 제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이 제품을 같이 봐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좀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